내란숙의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에 비상계엄 123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비롯한 주요 내란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서 시도했던 외환죄, 전쟁 유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 증거들이 지금 폐기되거나 또는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증언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엄정한 진상 규명과 수사 또 처벌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는 점 시민사회 모두 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분들은 윤석열 정권의 여러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오고 계시고 내란수계가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정책이 이어짐에 따라서 그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호소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2일에 야오당 공동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의 외환죄 혐의가 포함된 특검법이 다시 발의가 되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특검법이 지난번처럼 외환죄가 누락된 상태로 의결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내용들이 제대로 담긴 가운데 의결되어서 외환죄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수사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참가자 전체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외치는 부분 마지막 네 글자를 3번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란 주범들의 외환죄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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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기자회견 여러분들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용정 상임대표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1945년 미완의 해방 이후 한반도는 식민지 근대성과 분단 냉전 체제와 전쟁 동맹 세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정당해왔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기엄 사태는 분단 냉전 체제에 기생하며 한미 동맹과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반공 전쟁 정치를 자행하며 권력을 재생산해온 식민 분단 냉전 세력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72년을 이어온 정전체제 아래서 남북관계가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락한 한반도의 현실을 배경으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쥐고 흔드는 전쟁 동맹국 미국에 기대어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비상계엄 사태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 유도 북풍 공작을 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란 세력들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추진한 전쟁 유도 북풍 공작의 외환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발동하여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쟁 유도 북풍 공작의 1차적 피해 지역인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군사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재발을 방지함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및 외환죄는 분단 냉전 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군사동맹을 두 축으로 작동된 것임을 생각할 때 보다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신냉전 군사동맹 외교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기엄 사태가 전쟁 유도 북풍 공작을 통해 요건을 갖추고 성사되었다면 한반도는 전면전을 불사하는 전쟁 위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사생배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수거되었다면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혀 처단되고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도 전쟁 유도 북풍 공작도 국가보안법도 한미연합 전쟁연습도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어깨동무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의 손을 함께 잡고 한미일 신냉전 군사 동맹 세력들에 의해 고착화된 분단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칩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조기 대선 과정에 돌입한 정치권이 정권 창출에 의한 정치공학에 매몰되어 역사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채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는 정치적 좌절을 가져오지 않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면에서 저지하고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복원시킨 주권자 대한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만족하는 1차원적 대상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국회가 국민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정권과 더불어 한반도의 생명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경영을 함께 도모하며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경제 민주화를 이룬 평등한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주적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오당 공동으로 외환죄 혐의가 포함된 특검법이 다시 발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 주최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몇 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강 국회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정부시 1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제일 늦게 왔는데 제일 먼저 시켜주니까 이 조직이 참 좋은 조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통에서 계속해서 대북 전단 문제를 제기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북 전단 살포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면 이것은 분명히 외환 유치제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란을 획책한 사람 김용현, 노상은, 윤석열 등이 본인을 보니까 대북 전단 살포하고 원천 타격을 하고 정말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경험을 성공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이 내란 종식이 되었지만은 이 내란 종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로 결말이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하고 정말로 이 내란에 참여했던 이 세력들이 반통일 세력이긴 하지만은 해방 이후로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력들을 일망타진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무릎이 꿇도록 빌어도 감방에서 여성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고 또 시민사회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김준영 국회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김준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력들, 내란 세력은 단순한 내란 세력이 아니라 반민주, 반헌법, 그리고 반평화 세력입니다. 외환 유치제는 그야말로 내란에 버금가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전단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 그리고 백령도 NLL에서의 도발,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시도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내란 수계를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문제 때문에 외환 유치제가 뒤로 물려 있는데요. 이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외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상목, 한덕수, 그리고 김태호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저들은 지금 미국과 일본에 여전히 이 동북아의 평화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저들의 사욕을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라의 국익을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방위상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동북아 전체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효가 그동안 했던 것이 뭡니까? 한반도의 자위대 상륙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야에서 지금 대만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그대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만 유사시에 한국의 개입을 막는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집권 전, 집권 후라도 민주정부가 쓸 때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우리의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일 저 국회의사당에서 공포와 긴장 속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고위인사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바로 이명박 박근혜를 살려주니까 또 이런 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 언제까지 또 혹시라도 사면할까봐 미리 제가 못하도록 외친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지 않아야 반드시 처벌해야,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윤석열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전쟁을 유도했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원점 타격까지 지시했었습니다. 만약 작은 불씨 하나 충돌이라도 생겼다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고, 지금의 포고령보다 더한 것이 발표되고 실행되었을지 모릅니다. 용기 있는 시민들이 나서기도 전에 이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려갔을지 모릅니다. 대북전단 오물풍선이 아니라 폭탄이 오고 가는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윤석열과 내란 일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참모이자 구룡외교의 보루이자 기획자인 김태효, 전쟁 유도 역시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차장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도 모자라 한약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과 안보 논의를 하는 폭넓은 협의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범죄자에게 국가 안보를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범죄자 하루빨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101조는 외환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자들입니다. 당장 체포,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들의 음모는 계획적이었고 전쟁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바쁜 시간 내주셔서 많은 국회의원님들 참석하셨는데요.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님 말씀 계속 청해서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저는 반민주, 반교육에는 강경하게 맞서고 국민에게는 숙이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여러분, 내란 속에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을 위해서 자행했던 평양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그리고 노상원 수거수첩 관련된 내용 등의 전쟁 유도한 사실들, 그리고 외환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란을 위해서 접경지역의 군사 충돌을 유도한 것은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서 군 통수권을 이용해서 그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한국 사회를 끔찍한 전쟁으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너무나도 절실한 사안입니다. 검찰이 외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지금 특검 등의 조치가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하고 내란 청산 과정에서 외환죄에 대한 수사,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구호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외환 혐의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환죄 관련한 혐의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진상 규명되고 또 수사 처벌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수괴들이 이제 체포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좀 관련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았냐라고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접경 지역에서는 여전히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재개되었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남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접경 지역에서 여러 주민들 같이 해주셨습니다. 파주와 강화 또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의 말씀 좀 이어서 듣겠습니다. 파주에서 오신 윤설현 선생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에서 민통선 인근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설현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12월 3일보다 10월 15일의 기록부터 소환을 해야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부터 DMZ 관광 전면 중단 발표 뉴스와 손님들의 예약 취소 요구, 갑작스럽게 진행된 민통선 이북지역 근무 관광 종사자와 영농인 소개령, 그리고 속보로 이어진 북한의 경인선 연결도로 폭파 및 우리 군의 군사 분계선을 향한 실사격 대응. 뉴스를 들으며 동네 주민들은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스피커 대남 소음방송으로 서로의 대응이 상승해 가던 중 10월 초 평양 무인기 침투가 알려지면서 남북한 긴장 고조가 최고로 높아질 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밤을 겪고 나서 그때가 남북 긴장의 최고점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탱크 소리는 들리는지, 포성이나 총성은 없는지, 군사 분계선 쪽을 향한 병력 이동은 없는지 관찰을 반복했습니다. 계엄 해제한 가결 이후에도 접경 지역이라 전쟁이 혹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엄보다 전쟁 위험이 더 무서웠습니다. 계엄 실패 후 윤석열과 김영현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의 음모가 조사로 밝혀지면서 내란의 계획과 외환의 음모가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NLL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 접경지역 곳곳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충분했었습니다. 휴하고 다시 한번 가슴이 쓸어내립니다.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외환 유치의 위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아직도 대북전단을 날리고 대남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하고 DMZ 관광지역의 군 통제도 아직 원래 상태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방문한 저희 게스트하우스 고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계엄 발표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전역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이 행여 전쟁이라도 나서 다시 군대에 끌려가질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다. 계엄도 무서웠지만 전쟁의 공포가 더 컸었다. 내란의 계획과 외환 유치의 음모는 두 바퀴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란 범죄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를 위한 범죄도 반드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주 지역 다들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대북전단 다시 살포가 되면서 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 발언 두 번째 듣겠습니다. 강화도 지역에서 오신 분 모시겠는데요. 지금 대북 대남 확성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구성을 해서 관련 활동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함경숙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의 섬 강화도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함경숙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강화도 주민 세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대남 방송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는 방음창을 설치도 해준다. 그 다음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강화도는 접경 지역이긴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 잠동량을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저 자신 또한 철조망에서 좀 먼 거리에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높기 때문에 대남 방송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강화군 보건소에서 계속 정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강화 주민들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요. 저희는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살고 정말 사람다운 세상을 위해서 농부들은 우리 국민들의 식량을 위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해안가 주변에 있는 농민들께서 그러세요. 낮에 가서 농사 짓다 오면 저녁에 집에 오면 귀가 웽웽웽 거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농사 지으러 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또 어민들은 요즘 한참 장어 새끼가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한 50가구, 60가구가 지금 그 장어를 잡고 있는데 그 바닷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 어민, 그 다음에 그 철조망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접경지역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난 12월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 오시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말로만 듣고 방송에서만 봤는데 진짜 현장에 와보니 이건 도대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주민들은 원합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죠. 저희 강화 대책위원회에서 강화 군수도 만나고 인천시장도 만납니다. 저희 서명 받은 거 전달도 하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한 그 결과가 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먼저 전단 살포 안 하면 되고요. 그러면 오물풍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북방송 하지 않으면 대남방송 우리에게 피해주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또 국회의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또 충돌을 부를 수 있는 군사행동, 적대행동을 중단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의 정책들이 내란 주범들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 저희가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회견문 낭독은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의 이희원 활동가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정혜은 간사님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전쟁 유도 외환죄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내란숙의 윤석열이 비상계엄 123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내란숙의 윤석열을 비롯해 주요 내란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처벌은 이제 비로소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4월 14일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검찰과 사법부 또한 이에 동조하는 등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적 타격 시도, 노상원 수거 스톱 관련 내용 등의 전쟁 유도와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시민사회가 고발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의된 내란특검법 역시 초기 외환 혐의가 포함되었다가 삭제되었고 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한 이 중대 범죄를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군사 행동이라는 민명하에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가 시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제대로 발효되어 내란 세력들의 모든 전쟁 유도 외환 혐의를 빠짐없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의 충돌 조장 행위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한반도의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앞으로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사회 시민사회 연석회의 국회의원 이재강, 김준영, 윤종호, 정혜경, 윤회인. 네, 고맙습니다. 지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사이에 우리 참석자들 양 옆으로 대결과 전쟁 없는 세상, 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 두 개의 글귀가 담긴 현수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우리의 요구를 담은 구호를 몇 번 외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에는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실시된 것을 염두에 두고 24,123명의 외환특검 요구하는 서명을 그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이 인원을 모두 다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부의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24,123명의 서명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하는 면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네 글자를 3번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란범의 전쟁 유도 특검으로 수사하라! 외환 혐의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남북 충돌 조장하는 적대 행위 중단하라! 네, 오늘 기자회견 이른 시간에 진행되었는데요. 참석해주신 국회의원분들, 또 시민사회 대표님들, 접경지역 주민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